오늘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연구원인 자동차 융합 기술원, 줄여서 이제 영어로 지하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군산에 가보시면 가장 좋은 위치에 아주 훌륭한 시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사실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훌륭한 자동차 관련 어, 연구원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 같고요. 오늘 이제 특히 이제 새만금 주행 시험장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주실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박수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융합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만금 주행시험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병규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94학번이고요. 여기가 제 모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밀기계공학과를 나왔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 6호관은 그 화학공학과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고요. 그 대학교 4학년 때 정도에 저쪽 왼쪽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에서 보면 이 네 글자를 보면 융합기술이죠. 지금 이 과목이 융합기술 계로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다니는 회사를 좀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새만금 주행시험장하고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하고는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시험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개 개념으로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할게요. 먼저 그 주행시험장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전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차량의 전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 보통 차량을 개발하는 단계는 이제 컨셉을 잡고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하고 각 부품별로 상세 설계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차량의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동력, 그리고 제동 성능 등에 대해서 제품 해석을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부품을 이제 제작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시작 차량을 만들고요. 이 만들어진 시작 차량을 가지고 개발 시험하고 이제 검증 시험을 진행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초도 양산 차량을 제작을 하고 인증 시험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일반 그 시장에 그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산차를 모니터링 하면서 성능 개선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행 시험장이 이제 필요한 그러한 그 역할이 되겠고요. 전국에는 이러한 주행 시험장이 총 그 세 곳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인증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행 시험장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 지역에 승용차용 주행 시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말에 준공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새만금 주행 시험장 이렇게 총 세 곳이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자동차를 어,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차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약 한 25, 65개 정도의 인증 시험을 받아야만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충돌, 두 번째는 광학계통, 세 번째는 뭐 좌석 벨트라든지 차량의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하는 거하고, 네 번째는 뭐 전자파라든지 오토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차량을 가지고 실제 그 주행을 하면서 교양이라든지 제동이라든지 최고 속도라든지 사물 인식, 사람 인식하는 이러한 그 평가를 인증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될 수 있고요. 국내 법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4개에서 15개의 주행시험을 인증을 받아야만 차량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주행시험장 현황인데요. 위치는 군산시 옥구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한 13만 2천 평 정도 되고요.
시험로는 총 8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시험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인증현황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 교감도인데요. 북쪽에 4개 시험로, 남쪽에 4개 시험로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시험로는 제일 외곽을 두르는 고속주회로가 있고, 그 안에 종합시험로 원선회로, 내구시험로, 등판로, 그리고 이 직선로와 점하차 시험로, 소음 시험로, 타이어를 시험하는 웹그립 시험로 이렇게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먼저 고속주회로입니다. 직선하고 이제 곡선으로 이루어진 그 트랙을 별도의 차량의 조향을 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는 형태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주행 내구라든지 연비, 고속 제동에 대한 안전성, 또는 이제 군집 주행에 대한 평가, 플래트닝이라고 해서 앞에 차를 뒤에 차들 추종해 가면서 서로 통신을 통해서 적정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가는 이러한 기술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여기 고속주회로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내구 시험로인데요. 실제로 도로에서 차량이 가해지는 현상을 재현해서 내구 성능을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단시간 내에 내구성을 평가를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타이어에서 전달되어지는 휠이 모든 차량이 전파가 돼서 결국에 이게 이제 어느 부분에 이제 파손으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일반 공로에서 달리는 것보다 이 노면을 거칠게 해서 가혹하게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하면은 여기를 가혹도를 100배로 설계를 했거든요. 물론 이 차종마다 직접 배치기 보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상용차 기준으로 100배로 설계를 해놔서, 어,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목표 마일리지가 20만 마일리지인데, 여기를 2만 킬로가 아니죠. 2천 킬로를 달리면 그 목표 수명 20만 킬로를 보증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실제로 이러한 대형 트럭들은 자갈길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깊은 포톨이라고 하죠. 이런 거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이쪽 노면에 이제 구성을 해서 차량에 대한 내구성을 평가를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종합시험로 원선회로인데요. 넓게 펼쳐져 있는 그냥 원형의 트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좀 다양한 이벤트들을 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 그리고 사물, 그리고 이제 자전거가 뭐 갑자기 나왔을 때 인식을 해서 차량이 스스로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보는 AEB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영상이 되겠고요. 좀 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면 상용차가 사고가 나면 사고 정보를 관제실에다가 이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머전시 콜을 평가를 하는 그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차로에서 사람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야간에 저조도 환경에서 사람 삶을 인식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용도로 활용되어지는 곳이 종합시험로 원선회로가 되겠습니다. 영상하고 같이 보니까 좀 그래도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긴 한데요. 다음은 등판시험로입니다. 어, 그러면 경사가 있죠. 6%, 12%, 18%, 30%의 경사가 있고, 이 경사를 차량이 넘어가는지, 그리고 경사로 위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뒤로 밀리는지, 그리고 재출발했을 때 이상 없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타일을 맑게 갈아가지고 설치를 해서 위에서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 마찰계수 0.1이 빙판길이 됩니다. 그래서 빙판 상태에서 차량이 이 도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용도로 활용이 되어지는 시험로가 되겠습니다. 아, 됩니까? 예. 다음에 점화찰로고요.
자마찰라는 눈길하고 빗길을 좀 모사하는 시험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냐면 보통 그 빗길에서 그 차량이 그 제동을 하게 되면 일반 그 건조한路面 대비 2배 이상의 제동 거리를 그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차량이 이제 그 눈길하고 빗길을 만났을 때 제동을 했을 때 그 위치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제동 거리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그 자동차 안전 시행 세칙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고요. 그 규정해 놓은 세칙의 범위 안에 그 기준이 들어오는지를 보는 용도로 활용되어지는 게 이 점화찰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무암을 맑게 그 갈아서 거기 위에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은 마찰계수 0.3의 눈길이 되고요. 일반 아스팔트 노면 위에 물을 뿌리게 되면은 마찰계수 0.7의 빗길이 됩니다. 그래서 눈길하고 빗길에서 차량의 제동 성능이 제대로 발현이 되는지 이것을 보는 용도로 활용되어지는 법규 시험 노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 시험로고요. 음, IS 10844의 기준에 의한 그 기준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 트랙을 통과를 할 때 양쪽에서 차량에서 발생되어지는 소음 또는 타이어에서 발생되어지는 소음을 측정을 해서 기준치에 부합하는지 보는 용도로 활용이 되어지고, 요즘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워낙 없기 때문에 후진 경고음 발생 장치라든지 기타 이제 소음 특성에 대한 인증 항목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곳이 소음 시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그립 시음로, 이것은 타이어 자체에 대한 성능을 보는 거고요. 타이어가 그 젖은 노면 위를 달렸을 때, 그리고 제동했을 때 이 타이어가 어느 정도의 그 제동력 지수를 가지고 그 성능을 보여주는지 보는 시험로로 활용이 되어지는 시험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그 국내에서 그 승용 타이어는 그 다른 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대형 타이어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저희 그 새만금 주행시험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타이어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서 시험을 거쳐야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조로 현재 산업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대형 상용차까지 모든 그 시험이 가능하고요. 그 정밀 지도가 구축되어 있고, 그 DGPS 기반 정밀 시험이 가능하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GPS 오차가 최대 50m까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 종합시험로에서 시험하는 영상 보셨겠지만 뭐 충돌이라든지 차량 추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상대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차량과의 그 이격 거리, 유지 거리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GPS 기반으로 시험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때에 그 GPS 정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그 어, 그 위상차를 보정해주는 그 장비를 이쪽 주행시험장 내에 곳곳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차량의 오차를 2cm 오차로 해서 그 정밀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 전경 어, 뚝 어, 있는 데가 아니네요. 예? 뚝 있는 데가 아니네요. 아, 저요? 네. 뚝 있는 곳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부터가 지금 새만금 부지입니다. 아, 예, 새만금 부지고요. 이쪽이 직선로, 점화찰 시험로, 이쪽이 그 고속주회로, 종합시험로, 원선회로, 내구시험로, 등판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군산 CC 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맞습니다. 아, 군산시 도착하기 한 2km 전에 위치해 있어요. 혹시나 그 지나가시다가 어, 그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트랙도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고 한번 돌아보고 아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시면 체험을 하시기 때문에 네.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편하게 한번 그 투어 제가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예, 현대 거기 화성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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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시험장 있지 예,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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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공단인가? 예, 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통안전공단, 예, 그게 거기 자동차 안전연구원, 예, 예, 거기 한번 이렇게 뭐 평가로 갔더니 예. 거기 무슨 제가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 스릴도 있고 재밌습니다. 네. 예. 그 교수님께서 제 거 연락처를 공유를 해주시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주세요. 융합기술 네, 배론 그러겠습니다.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면은 제가 편하게 안내해 드리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주력 분야는 현재 그 에이다스 분야,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사람 사물 충돌하는 거, 차선 유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한 그 평가를 주력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차량에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런 것들을 다 그 자율주행 차량을 포함해서 장착을 하는데, 이것들 하는 목적 자체가 앞에 있는 그 사물하고 사람, 아니면 동물 이런 것들을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들을 다는데, 그 장치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 기준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이제 주력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타 저희 뭐 도내 완성차뿐만이 아니고 도외에 있는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트럭 회사들에 대한 그 안전 인증 시험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어 관련해서 그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것은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그 타이어 운전 다 하시잖아요. 타이어가 있잖아요. 그럼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를 교환하러 가시면 새 타이어에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 마크가요. 이 마크가 있거든요. 이거 다 모르실 건데 냉장고에도 붙어 있고 보면 그 차량에도 그 연비라든지 이런 것도 붙어 있고 하는데, 이게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타이어에도 붙어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제일 위에가 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고요. 그 밑에가 그 전신 노면에서 얼마나 잘 그 제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등급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게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를 표시하는 등급입니다. 저희하고 에너지공단하고 그 시험을 했고요. 그 에너지공단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시험을 해서 이제 그 공지가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같은 경우에 1등급하고 그 5등급 타이어의 성능 차이가요. 차량 연비의 최대 17%까지 그 좌우한다고 하거든요.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고효율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 연비를 최대 17km까지 그 절감할 수 있다. 최소 10% 이상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 1년에 뭐 2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의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젖은 노면 제동력 지수는 1등급하고 5등급이 있는데, 1등급 타이어가 아무래도 빗길이나 눈길에서 덜 미끄러지는 그런 이제 특성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타이어 가게를 가시면 그냥 똑같은 걸로 이제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타이어에는 이게 다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1등급에 가까운 타이어를 골라서 장착을 하시면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뭐 미쉐린, 구디어 뭐 그런 데는 좀 그 등급이 좀 높은 편이고요. 중국의 저가형 타이어들은 다 막 4등급, 5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값은 물론 이제 뭐 그 좋은 타이어가 비싸긴 하지만 그 실제로 이제 그 운영을 하시다 보면 그만큼 더 안전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기름값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하시고 타이어 구매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그 등급도 여기 시험장에서 등급을 예, 판정하나요? 예, 저희가 시험을 해주고요. 시험을 해주는데 대신에 그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그 저희가 시험한 결과치를 보고 본인들이 알아서 신고를 해요. 아, 신고는. 예, 신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시험 등급은 1등급이 나왔어도 2등급으로 신고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에너지공단에서 또 사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2년 지나고 3년 지나가지고 국내에 유통되어진 타이어를 싹 가져다가 이제 저희 쪽에 맡기죠. 저희 쪽에 다시 재시험을 하면 똑같은 그 뭐 2등급이면 2등급에 해당하는 그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3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이 나오면 그다음 페널티 먹이고 벌금 먹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등급이 나와도
1등급이 나오면 한 2등급 정도로 신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1등급, 1등급 표시되어 있는 타이어는 거의 없고요. 그나마 표시되는 게 2등급 정도 수준에서 표시가 되는데 그 정도 타이어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그 좋은 타이어입니다. 그렇게 되고 현재 뭐 그 이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증기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새만금 주행시험장에서는 차량에 대한 기본 성능에 대한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 또 운영하고 있는 또 별도의 그 사이트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그 새만금에서 여기가 비흥항이거든요. 비흥항에서 여기 아미도에 있는 그 수변도로예요. 수변도로의 그 하부도로 이쪽 구간이 그 농어촌공사 그 소유의 그 도로인데,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그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로 현재 지금 운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이브리드 통신이라든지 뭐 관제 평가라든지 자율주행 성능 평가를 또 하고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2026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군산 신공항에서 군산항, 그리고 그 전군관도로 전주까지 이어지는 이쪽 전체를 저희가 그 자율주행 그 시범지구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쪽 그 지역에서 개발된 차량을 이쪽 도로를 다니면서 실증하는 그러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해넘이 쉼터 아시죠? 해넘이 쉼터, 돌고래 쉼터. 저는 여기가 거긴 줄 알았, 여기 지금 새만금 시험장이라고 얘기하면 예? 여기를 얘기하는 줄 아, 알았어요. 여기는 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입니다. 예. 그 해넘이 쉼터, 뭐, 그 돌고래 쉼터의 그 메인 도로가 아니고요. 그 하부 도로가 현재 저희 쪽에서 자율주행 목적으로 어, 평가를 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및 운영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이 지하트가 전체 그 총괄 그 주관기관이고, 그리고 명신이라고 하는 업체, 한국 GM이 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명신이라고 하는 업체가 1세부 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2세부 과제는 에디슨 모터스가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에디슨 모터스가 그 뭐죠? 폐업이 되어서 모트렉스라고 하는 업체로 이제 과제가 넘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 한 150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2026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차량 그 일반 트럭 같은 경우에 앞에 그 케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이 있는데 그 케이블에 사람이 탑승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케이블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플랫하게 되어 있는 이 자체를 그 스케이트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량을 그 이 두 대를 놓게 되면 이 두 대 위에 그 물건을 올려서 이 종방향 혹은 횡방향 운전이 이제 가능한 그런 형태로 그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것도 하나의 차량이라고 보면, 이 차량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산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항만 물류에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 모빌리티라고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어,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넘어가고,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그 군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 군산에 그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 그런 부품군 중심으로 해서 과제를 기획을 해서 이제 운영을 진행을 해 왔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상용화를 해서 각 그 완성차 및 부품 업체가 상생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출발을 한 그러한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의 이제 주요 그 요구 사항으로 보면 다목적으로 일단 활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특수 목적으로 운송하는 그 기구들을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 카고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송 지역에 있어서 이제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 차량 간에 서로 이제 연동 운영을 해야 위에 그 올라가는 그 물건들이 뭐 떨어지거나 파손 입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 운영하고 자율주행이 필수로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가 그 포일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우리 차량은 보면 그 투일 드라이브거든요. 그러니까 앞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면 뒷바퀴 그 옆에 바퀴 같이 따라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뭐 제자리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포일 드라이브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아예 이렇게 뭐지 이렇게 다 두 개 이렇게 반짝이 있다고 하면 주행각이 보통 최대한 45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원을 돌면서 이제 그 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바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제자리에서도 그 회전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까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율주행 기능은 뭐 전기차 베이스로 배워야 그 유리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 그리고 주행 거리가 충분해야 되고 적재시에도 동력 성능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 방향은 이제 공용화가 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사람 그 뭐 이러한 플랫형도 되지만 캐빈을 얹게 되면 자율주행 기능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탑승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연 장착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그 차량에 대한 컨셉인데, 목표 중량은 2.5톤이고 적재 하중을 1톤 수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제 두 대가 있을 때 위에 물건 올려놓고 어느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횡방향으로 놨을 때도 그 물건을 놓고 이렇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 개발을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 대신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그 목적지까지의 그 지령을 내렸을 때 이 차량이 주행을 하면서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파악을 해서 인지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해서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로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 주변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눈이라고 하는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센서들을 곳곳에 장착을 해서 이 주변 환경을 모두 다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차량 간의 어, 서로 통신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 차량이 30km per hour로 가고 있는데 뒤에 차량이 갑자기 뭐 25km per hour로 가게 되면 이것은 물건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 차량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해서 같은 속도로, 그리고 같은 그 뭐 회전하게 되면 같은 회전 방향으로, 아니면은 어느 목적으로 하는 회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 뒷바퀴가 뭐 저항을 좀 달리하든지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만 가능한 그러한 그, 그, 그 제품이 되겠죠. 출력은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뭐 출력이라든지 사양은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목표는 일단은 저희 일세부 기관인 명실에서는 이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세부에서는 이 개발되어진 이 차량으로 보시면 돼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차량에 각종 센서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제어 알고리즘을 입혀서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이세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뭐 차량 자체를 뭐 개발하는 거니까 전부 다 그, 이 전기 차량에 필요한 모든 요소 부품들을 전부 다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모터, 그 모터를 제어하는 인버터, 그리고 동력 발생시키는 모터에서의 출력을 그 이제 그 이 축으로 전달하는 뭐 감속기라든지 드라이브 샤프트, 차량이 기본적으로 조향하고 제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향 제동 시스템, 그리고 그 배터리 쿨링 등을 위한 냉각 시스템, 이런 쪽으로 기본적인 차량 구성 쪽에서 그 뭐야 전장부품 포함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패, 그다음에 그 파워 디스프트 유닛, 그 OBC, LDC 뭐 이러한 그 쭉 일련의 그 전장 부품들을 이제 각 기업에서 개발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단계에서는 지금 올해가 저희가 지금 2단계 여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하고 부품 단위에서 제품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2단계에 와서 이런 플랫형 타입하고 캐빈형 타입에 대한 차량 개발을 현재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세부 쪽인데 여긴 자율주행 쪽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차량 내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눈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담당을 하는 카메라, 레이더, 4D 이미징 레이더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 차량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저희는 다른 과제하고 다르게 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개발하지 않고 그 레이더하고 카메라로 객체를 인식하는 형태로 그 개발해서 탑재를 하는 형태로 그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실제로 그 차량이 주행을 할 때 보면 저희 맵 기반으로 이제 주행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지도를 별도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증이 이루어지는 새만금 테스트 베더하고 새만금 주행 시험장에 대해서 그 정밀 맵 지도를 그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차량에서 그 발생되어지는 그 뭐 제어 알고리즘을 서울대학교하고 군산대학교에서 개발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 모아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개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 차량이 이 일반 그 도시 환경이나 산업 환경에서 주행을 할 때 그 제동이나 거동이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 과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기관들이 좀 많아요. 총 10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사람이 조정을 예, 하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우- 굳이 이제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이제 조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 독립적인 두 개가 예, 움직여서 뭔가 공동의 예,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려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제어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이제 복잡합니다. 이렇게 예, 앞으로 눌러도, 앞으로 예, 가라고 눌러도, 예, 이제 두 대가 이제 동시에 예. 협동을 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걸로 본다면,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조종하는 거를 구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는 그 전 모든 판단을 이제 그 차량이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이 거죠. 한다는 예, 그런 맞습니다. 얘기인데, 예, 예.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보면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이 과연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현대자동차에서는 앞으로 그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그 포티큐라시라고 하는 업체로 이제 넘긴다고 그래요. 그 원래 그 벤처 업체였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최근에 이제 그 자회사로 이제 들여왔고, 근데 그쪽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막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완전 자율주행이 과연 가능할까? 기술은 가능해도 시장에 나오진 않을 거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완전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그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조사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제조사가 질 수 있느냐. 근데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 사고에 대한 그 책임을 본인들이 반, 그리고 부품업체들한테 반, 이렇게 이제 나누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품업체 부품업체가. 입장에서는 이 반절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한 그 자율주행 전 단계까지는 한데 기술이 구현되더라도 완전한 자율주행용 품으로 이렇게 납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LG 쪽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방에 있는 차량을 사람이 운전을 직접 하고 그럼 나머지 이제 종속되어진 차량들이 이 원래 있는 차량하고 선행 차량하고 통신을 해가면서 유기적으로 가면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충분히 아니면 예, 이제 리모컨으로 예, 해도 조정을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시스템 단위로 인터그레이션 돼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어, 구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양한 그 시나리오들이 사실은 이제 필요로 되어집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인지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제 야를 차량을 그 운전하는 게 좋을지 차량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판단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진 판단 제어가 이제 기본 자율주행 차량의 이제 3요소가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 다양한 그 차량이 그 주행하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그 시나리오에서 문제되어지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1세부하고 2세부하고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좀 이렇게 복잡하니까 다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보면은 이제 포일 드라이빙 차량 같은 경우에 목적지가 있을 때 이 차량하고 이 차량하고 사실은 회전하기 위해서는 조향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시나리오에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고 특히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시스템을 좀 고도화하는 그런 단계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차량이 저희 주행 시험장에 와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만만치는 지금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차량은 명신 쪽, 그리고 시스템 개발은 모트렉스, 그리고 정밀 지도는 모빌테크라고 하는 업체, 센서는 BTC 오토 IT, 시뮬레이터는 가천대학교, 그리고 무라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프로빙 그라운드하고 세방 테스트베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평가를 저희가 직접 시나리오 개발하고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여기는 시뮬레이션 뭐 검증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이것도 동영상인데 안 넘어가네요. 여기서 이제 OWS 동력화학에 대한 검증 시뮬레이션이 되겠고 뭐 차량 중에 따라서 뭐 컷 인이라든지 사물 회피라든지 이런 것들 거동 개념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 지도를 새만금 테스트베드하고 새만금 주행 시험장에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종합시험로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시험하는데도 보면 이제 유로 엔캡 테스트 어, 프로토콜도 있고 저희가 개발한 시나리오들도 있는데 이 차량이 갈 때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부닥칠 수도 있고 여기서 부닥칠 수도 있고 여기서 부닥칠 수도 있고 여기서 부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제로 포인트 뭐 25%, 50%, 75, 그 다음에 이제 100% 여기에서
속도를 달리 해가면서 충돌 여부를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그 차량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안전 확보돼야 되니까 멈추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횡방향 그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전방에 있는 차량이 빨리 그 주행을 하고 뒤에 있는 차량이 더 빨리 가게 되면 결국에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충돌을 안 하고 멈추는지 그리고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 전방의 차량이 주행해 올 때 이 차량이 그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연동형 그 평가는 이쪽 새만금 테스트에 대해서 이루어질 계획이 있고 현재 아직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신 군산공장에서는 이 차량을 가지고 그 결국에 양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명신에서는 작년 8월 달에 이제 그 전기차 안 만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여 가지고 사실 사업화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 자율주행 그 기술 확보된 자율주행 기술은 그타 차량에 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동영상인데 지금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플랫한 그 차량인데 사실은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없앨 계획이 있고요. 이 플랫한 차량에서 실제로 이 차는 이쪽 방향으로 이 차는 지금 후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이 그 연동해서 그 주행을 잘 하는지 보는 그런 영상인데 이게 파일이 지금 코덱이 안 빨려 있어가지고 재생이 안 됩니다. 예, 뭐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아, 네. 이 정도로 뭐, 해서 예, 너무 이렇게 익숙한 곳이라 어떻게 보면 예, 내용은 다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예. 혹시 뭐, 저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 대표님, 활용한 적 있어요? 가본 아, 적은 있어요? 특수 목적 차량을 제작을 하시거든요. 아, 그십니까? 음, 플랫폼이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기본적인 운전석이 있고 예, 그다음에 플랫폼이 있는데 저 같은 특장차 같은 예, 경우는 뭐 밴을 뭐 탑차를 올리거나 예, 뭐 탱크를 올리거나 예, 이런 특장 장비를 올리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발되는 건 들어봤어요. 예, 오늘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거의 뭐 우리 조선소 가면은 블럭 예, 승 개 같은 움직이는 예, 모듈러 트랜스포터 같은 그런 개념 같은데 거의 뭐, 그, 맞습니까? 이해가?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제목 자체가 그래서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거든요. 산업용. 근데 결국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도로는 부정형이거든요. 뭐, 예,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요철도 있고, 그것도 노면 상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은데, 이제 저런 도로에 매핑을 하고, 모든 도로의 어떤 그 라이다나 뭐 이미지 센서로 또 파악을 하면서, 그걸 정형화 시켜가지고 아주 규칙화가 만든다는 결국은 철길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그 플랫폼을 가지고 플랫투닝을 한다는 거는 화물차도 좀 구현하고 있는데, 그건 기차처럼 많은 걸 연결해가지고 대용량의 물건을 옮긴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지금 그게, 저 산업용이 아니고, 만약에 뭐 승용으로 빠진다면 버스일 테고, 어, 근데 궁극의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궁극의 목적은 결국 많은 물건을 지금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그 스케이트보드 이 차량 자체가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곳은 아까 그 대표님께 말씀하신 대 일반 그 공로는 아니거든요. 일반 도로에서는 적용되어질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안전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그 불안 요소들이 많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요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이벤트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친구가 그 전방에 있는 사물이나 그 뭐 차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너무 큰 문제로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 공장 내 특정 구역 여기에서 그 정밀 지도를 구축을 해서 특정 구역에서 특정 구역까지
자동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셔틀 개념으로 그 활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활용되어지는 곳은 상당히 좀 그 제한적일 거예요. 예. 그 특정 뭐 흑만 분류를 하는 그러한 그 곳이라든지 일단 아니면 이제 저도 예, 질문을 이렇게 예, 드려보면 우선 이제 이런 시험장 이제 그 예, 지하트 자체가 예, 많은 시험 장비를 가지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필요한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를 처음 개발한 사람들이 예. 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 거죠. 그것도 있고요. 네. 그것도 있고요. 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거나 예, 또 새로운 유형의 예, 뭐 자동차 뭐 전기차를 하나 예, 만들었다거나 예, 이럴 예, 경우에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이제 그게 통과되어서 양산이 되고 있으면 어, 피-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양산이 되고 있으면은 이제 품질 그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아, 품질 예, 개선을 품질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근데 품질 개선이 진짜 필요 없다 네. 하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예,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이제 시험 인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나요? 우리 전북 지역은 특장차가 많아서 네, 특장차를 이제 새로 만들면 또 네, 인정을 받아서 또 예, 해야 예, 되는 예, 거니까 예. 상당히 수요가 많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 승용차에서도 그런 게 상용차라는 게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팔리는 예, 승용차라든지 이런 예. 곳에서도 많이 있는지가 아, 지금 저희 주행시험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상당히 좀 적거든요. 다른 주행시험장에 비해서. 그래서 보면은 올 연말까지 시험 일정이 다 이제 차에 있는 그 그런 정도로 상황이고요. 수요가 예, 예, 예. 많습니다. 근데 아, 그 보면은 수요처가 그 누구냐 이거지. 그래서. 수요차가 보면은 이제 완성차 보면은 완성차에서 이제 주로 하나요? 뭐 현대라든지 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대차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푸티투닷이라고 하는 그런 자율주행 업체 아니면은 그 카메라나 그 레이더 이런 것들 만드는 업체들 어, 이 거기가 이제 한 군이고요. 네. 또 하나의 군이 특장차 업체인데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체들이 이제 다 이제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은 그 완성차에 보증을 하는 그런 그 중량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폭을 더 늘려가지고 예, 예. 하게 되면 이제 증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행 안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인증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조향이라든지 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고요. 근데 실제로 특장차 업체들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 전북 지역에서의 전북 지역 업체는 그래서 어, 1년에 한 3건, 4건 그 정도밖에 오히려 안 없어요. 되고요. 어, 오히려 타 지역에서 좀 이렇게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군이 이제 그 전기차 업체들. 그렇죠. 예. 전기차는 약간 그 소규모 업체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이제 없습니다. 모델 자체가 많아지는 거니까 소규모 업체가 예, 많으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 뭐 인증시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카테고리 질문이 이게 이제 음, 많은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콜라스 같으면 이제 시험 예, 인정 어떤 절차들이 다 있을 텐데 예,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관리하는 예, 뭐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계도 관리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게 자율주행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자율주행이든 뭐 예, 어떤 것이든 이제 지하트에서 하고 예, 있는 예, 여러 시험에 대한 예.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아,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이제 시험을 하려면 예, 실험 계획이 돼야 되지 예, 않습니까? 예, 도대체 몇 번을 해야 예, 통과됐다라고 얘기할 수 예, 있는지에 대한 뭐 이렇게 시험 항목마다 예. 사실은 다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통계적 처리를 어떻게 하며 예. 또는 실험 계획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아, 예, 그런 거를 이제 예,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관련되는 건데요. 저번에 이제 그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오셔서 예, 실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이제 해주신 적이 있는데 예, 거기도 많은 시험을 한대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그
플랫폼을 예, 만들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 시험하는 기관들에서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예,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그 지하트 내에 그런 방안이 있는지 어, 지금 하시는 일과 좀 아니, 아니, 다른가요? 아니, 일단은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건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오히려 회사라는 게 이제 저기 지하트 본원, 예, 지하트에서는 예. 오히려 시험을 하는 담당자들이 뭐 보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로 오히려 이제 신경을 더 쓰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뭔가 연구에 이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 뭐, 진행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제가 별 주행팀 직원은 아니지만 너무나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공용 목적으로 개발 시험을 수행을 했을 때 결국에 이 데이터들을 시험한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적정한 이제 폼에 맞춰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사실은 저는 이제 그쪽은 잘 이제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야 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뭐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어, 그,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증시험 같은 경우에는 항목마다 가이드라인이 예, 있다는 거죠. 예, 예. 국토부의 자동차 부품 안전 세칙 기준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험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러한 뭐 자율주행 평가라든지 지금 자율주행은 사실은 이제 뭐 법제화되거나 아니면 공표된 게 사실은 없어요. 시나리오가. 하지만 이제 사람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테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유로 엔캡이라고 해가지고 유로 엔캡이 뭐냐면 뭐 해에 제일 안전한 자동차 뽑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파이브 스타 주고 막 하면서 그것들을 평가를 할 때 뭐 충돌이라든지 아니면은 조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 밑에 더미를 놓고 뭐 인체에 가해지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수화해가지고 결국에 점수를 환산해가지고 이것을 그의 제일 안전한 차 이렇게 뽑고 그러는데 세부적인 평가 항목별로 시나리오들이 다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실제로 뭐 전기차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완성차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은 데에서는 이곳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를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말하는 인증 시험만 통과를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그런 이제 개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유로 엔캡의 시나리오를 좀 더 세분화하고 좀 새로운 이제 시험 시나리오를 저희 쪽과 같이 이제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그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의 경우에는 예, 상당히 많은 이제 저 분야가 좀 다를 수가 예, 있는데요. 시험원하고 시험장하고 근데 중앙 정부의 연구 과제들을 예, 이제 관련 기업들과 상당히 많이 수행을 예, 예. 하는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 아, 주셨는데 예, 혹시 지하트에도 예, 뭐 주변에 우리 전북 도내 기업이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관련 뭐 전국 예, 단위의 예, 기업들과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아까 분산형 일자리에서 예, 하나 예, 이제 맞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예, 플랫폼 개발하는 예, 걸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런 이외에도 예, 뭐 어떤 유형이 있는지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새로운 아, 뭐 부품을 개발하는 예, 과제 예, 뭐 완성차까지는 아닐 거고 예, 예, 뭐 새로운 뭐 어셈블리를 개발하는 뭐 예, 예, 과제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예. 저희 그 회사가 본부가 이제 네 개 본부로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본부의 이제 다른 팀에서 보면 그쪽에서 부품 단위의 설계에서 가고 그리고 뭐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R&D 과제를 진행을 하는 진행하는 예, 부서가 따로 예, 있는 팀이 거죠. 있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최근에는 이제 차량 그 개발까지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그 차량에 들어가는 요소 부품, 현가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에 적용되어지는 뭐 구동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팀은 그 자율주행 쪽 그 차량에 대한 그 R&D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개발 쪽에 특화해서 R&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일반 그 완성차라고 하더라도 그, 그 유럽에서 수입해가지고 적용하는 부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뭐 제동이라든지 조향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수입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산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과제들을 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국산화 예, 해가지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그러한 그 국산화 개발 과제는 이제 시대적 흐름에 약간 좀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이 지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뭐 더 자율주행 쪽 이쪽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오히려 경쟁률이 더 치열하죠, 사실 이쪽이.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제가 궁금한 건 거의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나요? 네, 뭐 예. 없으면 뭐 이것으로 그러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